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간부 인사, 조국, 추미애, 박범계를 거치면서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폭압적인 그런 인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정의당도 이번 인사를 비판합니다. 한때 민주당 이중대라고 불렸던 정의당도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영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가 아주 충격적인, 정말 집대성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김종민 변호사의 입장문을 보면 정말 문재인 정권이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변호사협회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한변협은 다른 사람보다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만 콕 찍어서 아주 아프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온통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바보가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편파적인 인사를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노골적이다 못해 거의 아주 밑바닥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감정 그리고 정세는 맞지 않습니다. 전직 대검차장들을 이 직전 대검차장의 법무연수원의 부하로 임명을 했습니다. 법무연수원장은 직전의 대검차장 검사였던 조남관 검사를 앉히고 그 밑에 이 강남일 같은 선배 대검차장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이 자들은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잔인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역시 이성윤입니다. 왜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면 안 되는 걸까요? 대한변협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김종민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아픈 표현들을 썼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0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인사는 없었다고 김종민 변호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과 박범계가 단행한 오늘 검사장급 인사는 곧 과거 일상으로 묻혀버릴 것이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 4년이 흘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 아직 법원에 기소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기소될 예정인 이광철 민정비서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주무르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김학의 사건 이 진두지휘한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고인 신분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민 변호사는 아예 피고인이라고 못 받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광철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금 실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과 함께 민변 출신의 두 청와대 관리들이, 그러니까 김진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짜고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주무른다며, 그리고 박범계는 허수아비 비슷하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기 고등학교 후배 하나 서울중앙지검장 떡하니 이정수 앉히고 이렇게 장난친다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문재인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문재인도 물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재인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연기자일 뿐이고 뒤에 감독은 따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비서관 자기가 이미 피해자 신분이고 피고가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장, 수원고검장 아무튼 2중 3중으로 치고 김호수 총장까지 다 자기를 봐줄 거라고 이렇게 인사한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옷 벗어야 합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김학의 불법 출검 사건 피고인 이성윤도 가장 중요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검찰도 총괄하고 중요한 무혐의 사건 항고도 고검장 결재사항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이유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공 군사정권 때도 피고인 법무부 장관, 피고인 민정비서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정비서관은 피고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김종인 변호사 말처럼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은 이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중립적으로 처신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는 나름대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이거 완전히 박범계 장관 같이 정치인 장관, 법무부 장관을 앉혀가지고 검찰을 이렇게 짓밟고 있다는 비판을 듣습니다. 자, 김정민 변호사는 말합니다. 후세 역사가들은 자칭 촛불혁명 정부는 법치주의를 난도질한 변호사 대통령, 법치주의를 난도질한 변호사 출신 대통령, 변호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정권에 부역한 검사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기록할 것이다. 아, 좋은 편입니다. 후세 역사가들은 자칭 촛불혁명 정부는 법치주의를 난도질한 변호사 출신 대통령, 변호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정권에 부역한 검사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명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한변호사협회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이 고검장,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법무부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개혁의 본질을 벗어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을 줄줄이 영전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 오늘 변협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취지대로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왔다.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게 제조 및 재하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다. 그러면서 이성윤을 지적합니다.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다. 해당 고위간부 이성윤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행위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다. 야, 이건 뭐 시원합니다. 아무튼 자, 변협은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법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야 유일의 법정 법조단체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 정말 속이 시원한 변협의 입장문입니다. 정말 이런 자들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서울고검장을 하고 개판입니다. 개판. 문재인 개판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